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통해서 시장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일진머터리얼즈를 오전 10시 기준으로 외국계 창구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자동차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앞에서도 네. 자동차주 매수가 이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돼서 자동차주도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매수 콜사인을 주고 가셨어요.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현대차 어제 오늘 주가 상승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일단은 뭐 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앞에도 말씀하셨다고 하셨듯이 일단은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이제 해소가 될 거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 반도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호재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악재 해소와 그리고 호재 발생 이 두 가지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일단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8월달 같은 경우에 그냥 도시 자체를 그냥 락다운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가동 중단시켜버리게 되면서 그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일본의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MLCC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전진기지가 말레이시아인데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쪽 그리고 한국의 공장인의 삼성전기가 상당히 수혜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어떤 락다운이 상당히 산업에 큰 영향을 좀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SCI 같은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MCU 같은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락다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더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였던 그 전진기지 그 생산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9월달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판매를 보게 되면 이 완성차 전체에서 친환경차, 전기차인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증가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친환경 정책의 어떤 전환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GV60도 공개가 됐는데 아이오닉 5에서 GV60도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많이 좀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완성차에서 독일차의 어떤 기득권을 뚫지 못해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에서는 이 퍼스트 무버 역할을 좀 하게 되면서 상당히 진일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판매량과 아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위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현대차가 뭐 이 친환경차 쪽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호재긴 하지만 일단 글로벌적인 요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시장, 업종, 종목 업종 종목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업종과 종목의 영향으로 좀 제한될 수 있는 현대위아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자동차 섹터에서 반등이 나올 때 현대위아가 8%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 역할을 현대위아가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뭐 현대차도 좋지만은 현대차보다는 현대위아 쪽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좀 오를 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예, 현대위아 관심 있게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사실 악재에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해요. 아니죠. 네, 괜찮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군중심리 될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쭉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 상승의 성격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해소가 돼서 길적 반등으로 일단 먼저 진입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눠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하시겠지만은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질문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주 현대위아가 가장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대위아. 예, 현대위아, 예, 현대기아가 아니 위아,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가자라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덱스터, 동신, 세미캠, 동화 기업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엄청난 스토리를 네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오늘은 동진 세미캠을 네. 좀 보고 싶습니다. 자, 2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상이 4위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글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쨌든 뭐 삼성전자 영향이 일단 크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일단 상당히 좋게 이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그 EV 공정 이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개인적으로 SNS 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높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SNS 텍 같은 경우는 EV용 펠리클이라는 장비를 이번에 R&D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화 아르곤 공정에서 이제 극자외선 EUV 공정으로 이제는 대대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가게 되면은 극미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EUV 공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포토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신 세미캠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일본 업체를 좀 이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 아르곤 공정에서 EUV 공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그쪽에서 이 EUV용 포토레스트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포토레스트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은 납품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가능성.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가 EUV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죄송합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전형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진 세미캠이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2차 전지 소재와 연관된 이런 그 원자재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 노스볼트 쪽으로 예. 그러니까 폭스바겐과 손을 잡고 있는 노스볼트가 있는데 그 노스볼트 쪽으로 이제 응급제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차 전지 소재의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런 영향도 복합적으로 제가 볼 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을 좀 키우는 것이 아닌가?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진 세미캠이요. 딱 일주일 전 네. 바로 오늘인데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적 있잖아요. 상한가, 예. 이게 삼성전자에서 그 인수를 한다라는 네네.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샀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예. 적어도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손실을 그래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예. 어, 그때 이제 네. 사셨을 때 만약에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사셔서 물리셨다면 지금 그때가 4만 원이고 지금이 3만 원대 초반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충분히 물린 부분 다 회복할 수 네. 있을 정도로 지금 좋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인가, 예. 단발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이 소문이요? 네. 그러니까 인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전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인수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루머로 끝이 났을 거고 예. 그리고 이 포토레지스트 때문에 동신 세미캠에 대해 인수 지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중요한 건 삼성 SDI에서 포토레지스트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단발성 이슈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요 이슈는 10월 1일로 끝이 났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의 예. 공정이란지 그리고 응급제 이런 이슈들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패턴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차트 패턴을. 그래서 이건 지극히 뭐 개인적인 진짜 주관적인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주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했던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 오늘 이후에 오늘 상승의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저는 오늘 동신세미캠을 오늘 이후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 뭐 이재용이 인수 지시를 했다, 뭐라는 그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널뛰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동진세미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만으로도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매력이 네. 충분히 있어서 소위 이제 물리셨던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네네. 같다라는 의견을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손실폭은 축소시킬 수 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네. 4만 원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고려 아이언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고려아연을 매수상의 4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효성 첨단소재, 현대글로비스, 한화솔루션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아연을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서 특히 신사업 부분의 기대감에 요즘 증권사에서도 호평들이 굉장히 네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LG 전구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LG화학과. 근데 이 전구체 사업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이게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구체가 자원 전쟁으로 가게 되면은 전방업체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터리의 40%가 양극재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재에 또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예요.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또 믹싱을 하게 되면 이게 양극재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가 지금 중국이 한 95% 정도 이제 95%가량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 이 전력 나노에서 공장 생산이 워낙에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전구체의 원료가 되는 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가격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공급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공급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소재의 그 양극재의 원료인 이 전구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아연과 LG화학이 이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국산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공급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아연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매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기초 원자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린플레이션 이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 부작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뭐 얘기가 좀 세긴 했지만 최근에 영국에서 2050 그 넷제로 이 정책을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섬이다 보니까 바다가 있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예. 풍력 발전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예. 바람이 안 분답니다. 그렇죠. 최근에 안 불었다. 네, 안 불어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이 10배가량 올라가고 오. 가스요금도 지금 상당폭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원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린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또 고려아연이 네. 또 상승폭 좀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박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데브시스터즈, 스튜디오 드래곤, TSI, 뉴, HLB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K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뉴를 보겠습니다. 자회사인 메타버스 사업 성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메타버스는 이제 출발 단계고요. 이제 투자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시간을 또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유수의 괜찮은 투자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뭐 따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전에 괜찮은 이 투자업체들이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뉴의 그 계열사인 VFX 계열사 데브시스터와 똑같은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쪽에서도 이제 전향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공 가능성 높다라고 좀 보고 일단은 이 뉴를 좀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 오늘 메타버스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전반적 주가의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9월 23일 이후에 상승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이슈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오징어 게임 이슈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뭐 박진감 있게 뉴보다는 쇼박스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면에 지금은 뉴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뉴보다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쇼박스 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